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6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요. 책 내용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은 이제 조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글을 써드렸고, 글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조정에 들어갈 것인가? 전일 우리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는 이 종가로 갈수록 하락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서면서 이 하락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라는 건데요. 왜 하락했을까 한번 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유는 모를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어차피 지나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다만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정리해보면, 어제의 하락이 좀 깊었고 무섭기는 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지수 반등 중 조정 플러스 실적 이상무인 상태라는 겁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상황을 나눠 드린 걸 한번 보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등 중 조정의 실적 이상무. 그러니까 실적 이상무는 우리가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카페와 투자 전략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상황은 물량 조절로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우리의 주식 비중은 지금 현재 한 47.5% 정도 이제 비중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뭐 과한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들어간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만약에 하락하는 것이라면은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의 조정은 2주 안에 보통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것은 좀 대략적인 통계인 것이죠. 여태까지의. 좀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겠지만 혹시 좀 조정이 깊어져도요, 절대 크게 동요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저희는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요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뭐 코스피 일간 차트죠. 코스피 일간 차트. 그리고 요거는 상해. 둘 다 하락이 좀 깊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장 막판에 크게 한번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습.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만 뭐 그렇다고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전 시황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책 내용 한번 좀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너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가볍게 그냥 들어주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책 내용. 오늘 주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자, 자동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자칫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해마다 뭐 담배나 술을 끊는다,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마음먹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저도 지금 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 대표님한테 다이어트를 한다고 지금 한 1년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kg가 더 쪄버려가지고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항상 작심삼일이 되는데, 요런 것처럼 이게 이 이유가 다름 아닌 이 관성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만 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원래 하던 어떤 습관대로 계속하려고 하고, 이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데는 아주 많은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적립식 펀드에 불입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처럼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좀 소비를 줄이고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금을 다른 데 다 써버립니다. 특히나 수익률이 시원치 않으면
투자보다도 소비할 구실을 좀 찾기 마련이다라는 건데 왜냐면 수익률도 나쁜데 괜히 넣었다가 손해 보느니 차라리 물건 하나 더 사서 쟁여 놓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소비로 눈을 다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보다 현재의 것을 더 중시하는 것도 계획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건데요. 이 숲속의 두 마리 새보다 수중에 한 마리 새가 더 낫다라는 속담을 좀 가리키듯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 일을 더 선호하죠. 당장의 것을.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래도 불확실하고 실제로 손에 들어올지 어떤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금연이나 금주에 대한 결심이 번번이 좌절되는 이것은 담배 한 대나 술 한 잔이 주는 이 당장의 즐거움, 그 당장의 즐거운 것이지만 이를 오랫동안 참아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의 즐거움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진 본래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감정이 배제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자동이체.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죠. 자동이체를 통해서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자동 적립식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동 적립식 투자 시스템이란 투자자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매월 일정액씩 적립식 펀드에 불입되도록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어떤 은행 예금이나 증권사, 이제 자산관리계좌 그 CMA 등에 들어있는 목돈을 자동이체를 통해서 매월 불입되도록 이 정액 적립식을 신청해 두라라는 거거든요. 이 적립식 펀드는 이 크게 적립식 투자와 자유 적립식 투자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상 업무가 바쁘거나 투자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일수록 그냥 정액 적립식이 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유 적립식이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어떤 적립식, 이 정액 적립식보다는 더 높은 성과를 좀 기대할 수는 있다라는 건데 괜히 초보자라면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액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투자 금액을 늘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투자 이 금액을 줄인다면은 일정하게 투자한 것보다 투자 수익이 높을 것이다. 자유적립식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가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적절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가 상승기에는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주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중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적립식 투자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나 시장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보 투자자일수록 주식 펀드 투자를 통해서 이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주식 펀드로 쉽고 빠르게 이익을 얻어서 뭐 좀 노력 없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칫 좀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한 투자를 좀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투자든 저축이든 자산을 늘리는 기본 동력은 이 원금과 기간입니다. 기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투자자가 맘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 자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따라서 펀드 투자로 불로소득을 올리겠다라는 기대를 좀 버리고 장기 복리로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복리 공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장기적인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요인으로 이 투자 원금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투자 기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 투자 기간이 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원금과 수익률은 아래에 있지만 이 투자 기간은 제곱근이 돼버리기 때문에 즉 만약에 뭐 3년 동안 곱하면 이제 투자하면은 3번을 제곱을 하는 거고 5년 동안 투자하면은 5번을 이제 제곱하도록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한번 보면은 자산 그다음에
네, 투자 원금이 있겠죠. 그리고 가로하고 플러스 1 수익률. 그리고 여기다가 제곱근으로 여기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산을 늘리는데 이 시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가장 크다라는 거고 이 장기 복리 효과와 관련해 많이 인용되는 이 사례 중 하나가 이 세계 금융 어떤 중심지인 그 맨해튼, 뉴욕 맨해튼 섬에 대한 일화다라는 건데 이 맨해튼 섬의 이 자리에 자리 잡은 이 초기 미국 이민자들은 이곳에 거주하던 인디언들과 지역 경계 표시로 벽을 쌓고 남쪽과 북쪽 지역으로 나눠서 이 남쪽에 자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점차 늘어나는 이민자로 인해서 땅이 부족하게 되면서요. 이 섬의 나머지 북쪽 지역으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땅 주인인 인디언들과의 협상 과정을 좀 통해서 마침내 이제 맨해튼 섬에 이 대한 이 소유권을 다 넘겨받게 되는데 이때 인디언에게 지급한 맨해튼 섬의 대가는 겨우 24달러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닌 장신구와 구슬로서 지불을 했다라는 건데 후세 사람들은 현재 맨해튼 섬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고려할 때 당시 헐값으로 땅을 판 인디언들이 어리석었다고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이제 월가의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이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 피터 린치 많이들 아시죠?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네, 그 책. 피터 린치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인디언들이 받은 이 땅값으로 물건을 좀 현금으로 만약에 그 시대에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한 연 8%의 어떤 채권, 그냥 채권의 복리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한 360여 년, 이제 360여 년이 흐른 후 그 가치는 네, 32조 달러. 32조 달러. 이때가 이제 한 1989년 정도로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맨해튼 섬의 전체 땅값이 1989년 기준으로 600달러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600달러. 아이고. 600억 달러죠. 네. 600억 달러. 네. 요거를 한번 좀 보면은 인디언들이 과연 어리석인 게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4달러가 32조 달러로 늘어난 것은 연 8%로 고정이 됐지만 무려 360년이라는 어떤 이 긴 이 시간과 결합한 어떤 화학 작용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이러한 힘은 이 복리의 힘은 이 세계적인 천재 이 아인슈타인도 정말 불가사의라고 이 지적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평소 이제 담배값과 뭐 술값을 아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그냥 고정으로 연 8%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연 8%도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인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1년이면 122만 원 정도가 되고 이를 10년간 꾸준히 하면은 1829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기간을 2배로 늘려서 20년간 하면 누적금의 3배인 5,890만 원, 30년 이상 하면 약 1억 4,904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굳게 먹는다면은 10만 원 정도는 아껴서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이 늘어날수록 누적금의 증가가 더욱더 가파르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 펀드에 장기로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적지 않은 성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 이 미래에셋 대우에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도 그 이제 본인들의 회사의 어떤 펀드 뭐 자랑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좀 글을 같이 좀 써놨는데 만약에 이제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그 증권 투자 회사 펀드에 주식 펀드에 이제 2001년 7월 6일부터 성을정 후에 매월 초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은 2009년 7월 1일 그때쯤에 이제 투자 원금이 한 1,020만 원 정도, 원금의 한 2배 이상인 한 2,422만 원 정도로 이제 불어났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8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한 137.49인데 이는 연평균 한 11%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쵸 요즘 은행 금리가 거의 뭐 1%대잖아요. 1%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차이. 대신 버틴 사람들만 어, 달콤하게 누릴 수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설정 당시부터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은 이보다 훨씬 높은 524% 정도, 연평균 25%의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미국 9.11 테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주가 급등락 속에서 장기간 투자를 그냥 거치식으로 감행한다는 것은요, 진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 아니면 진짜 돈을 넣고 정말 까먹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불가능해라고 아마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 이제 2007년 6월 28일자 이 경제신문에 한번 좀 재밌는 기사 하나가 실렸다라는 건데,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펀드에 무려 이제 6년 동안 장기로 자금을 맡긴 투자자 3명의 인터뷰 기사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도에 환매하고픈 유혹을 이겨내느라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입을 이제 모았다라고 하고, 한 투자자는 환매 유혹이 강할 때마다 연 1, 2% 수수료를 주고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그냥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다라는 그냥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까지 6년 넘게 투자를 유지한 사람은 단 19명, 단 19명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 펀드 당시 설정액이요, 한 1조 500억 원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정말 상당히 어떤 적은 소수만이 긴 시간을 이겨낸 것임을 좀 짐작할 수 있고, 좀 충격적이죠. 19명. 이 정도로 장기 투자를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버텨냈을 때 엄청나게 달콤한, 그렇죠. 엄청나게 달콤한 이제 수익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 장기 투자를 맨몸으로 이겨보겠다고 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자신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어떤 거치식 투자보다는 매월 일정액씩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가 거치식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환매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목돈을 맡긴 이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며칠 만에 만약에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손해를 보고 아무렇지 않기란 결코 쉽지 않죠. 일반 주식 투자도 그렇듯이요. 하지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설사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기록 중인 상태라도 더 싼 가격에 펀드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평상심을 좀 유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래에셋 이 펀드의 2001년 그 7월 6일 설정 후에 연간 단위로 만약에 적립식 및 거치식 투자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적립식 투자의 수익률 변동이 거치식 투자할 때보다 적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평균 수익률과의 격차 정도를 나타낸 어떤 표준 편차는 거치식은 34.68,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에 반해 적립식은 그보다 훨씬 적은 20.96 정도로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수익률이 어떤 등락이 더 적기 때문에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상관없는데 등락이 큰데 내리면서 등락이 커버리면은 못 버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둘째, 매월 일정액씩 자동이체로 펀드에 투자하도록 약정해두고 아예 한동안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가격이 오랫동안 하락하고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적립식 투자 역시 꾸준히 하기란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실제로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어떤 주가 하락 시기에 적립식 투자를 정말 많이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 그렇죠. 그때가 오히려 기회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포기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 시기에 이제 투자 자금을 늘렸다면 이후에 주가 상승기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내의 주가가 반등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중단한 것을 좀 후회하고 뒤늦게 다시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 상황을 보고 있으면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투자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 이 데니얼 이 카너먼은 사람들은 단기 손실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 요동치니까, 그렇죠? 최악의 행동이다라는 거고, 이 카너먼 등이 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 성과를 자주 확인할수록 단기간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간으로 높은 성과를 낼 확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결국 계속 투자할 자신이 없다면 자동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예 잊고 지내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금을 불입하는 날은 언제가 좋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보면은 일부에서 이제 월급날이 많이 몰리는 월말이 불리하고 월초가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고 절대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한 199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쪽집게처럼 매월 주가가 낮은 날만 골라서 적립한 아주 쪽집게 적립식 투자자와 정말 운이 나빠서 매월 이제 가장 높은 날에 투자한 이 머피의 법칙처럼 머피 투자자, 그리고 매월 1일 또는 말일에 자동이체로 적립한 어떤 투자자, 그런 성과를 좀 비교해 보면은요, 투자 기간이 단기일 때는 쪽집게 투자자와 머피의 투자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단기간에는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면서 자동이체 투자자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9.2%가 요게 이게 쪽집게 투자자, 자 그리고 한 6.2가 이제 머피 투자자, 매월 높을 때 산 투자자, 그리고 13.4와 뭐 한 13.4 요게 이제 매월 1일과 말일에 넣었던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요렇게 이렇게 격차가 크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근데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날수록 점점 이 가운데 이 1일과 말일에 투자한 어떤 그냥 아무 의미 없이요. 그냥 적립식으로 하는 쪽으로 이 수익률이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머피 쪽지게 같은 경우에는 8.8%, 1일과 말일은 7.7, 그리고 머피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가격에 매월 산 사람이 한 6.3. 물론 한 2%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쪽집게 투자자처럼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날짜를 하나 정해두고 해도 충분히 7%, 요거는 그냥 그 수익률은 연도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쪽집게는 8%인데 얘는 7.4.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매달 어렵게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기보다는요, 가능한 그냥 자동이체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냥 이래저래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좋고, 아니면 어느 정도 매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이 펀드 회사에 수수료를 한 번 더 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쵸? ETF 매월 사서 모으면 되니까, 그거를 한번 마음을 한번 다잡으시고, 도저히 나는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목돈을 CMA에 넣어두신 다음에 그 CMA에서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